안녕하세요, 풍부입니다. 와, 벌써 또 12월 2일이네요. 12월도 벌써 둘째 날이 됐어요. 12월 2일 목요일 아침 6시 21분 되고 있습니다. 오늘 좀 다른 날들하고 다른 게 조금 더 추위가 더 엄습해 왔어요. 와, 땅이 지금 보면 약간 좀 얼어 있는 것 같은, 약간 흙이나 모래 같은 걸 보면 살짝 좀 온 것 같은 느낌. 그거 뭔지 아시죠? 그 정도로 좀 추운 날씨입니다. 마이너스 6도 되겠고요. 계속 그 올해 최저 기온을 계속 돌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짝 이제 복장도 조금 더 따숩게 이제 이렇게 입고 왔는데요. 한번 이 걷기를 통해서 이 추위를 또 극복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습도도 조금 높은 것 같아요. 네, 습도 높고. 와, 보니까 진짜 땅에 잔디 위에 살짝 서리들이 이렇게 내려 앉아 있네요. 그런 모습 보이고요. 이 주변에 이런 데 보면 살짝 춥습니다. 진짜 오늘은 뭔가 바람이 그렇게 세차게 막 거센 바람은 아닌데도 사실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까요? 막 길을 가다가 어떤 그런 한편에 나 있는 터널을 통과하는 느낌. 터널 보면은 이제 뭐 와류라고 해가지고 바람이 그 안으로 막 좀 평소보다 다른 데보다 빠른 속도로 이렇게 불잖아요. 근데 그게 완전히 막 거세게 이렇게 막 불어닥치는 게 아니고 은근히 막 바람이 휘 불어닥치는 그 모습, 그런 느낌. 그러니까 은근히 더 좀 약간 시린 느낌. 샥 이렇게 부는 바람. 아예 그냥 배경에 깔려있는 듯한 바람, 겨울바람, 약간 이 느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실은 별로 추운 날씨는 아니거든요. 진짜 한국의 추위란 건 꽤 강력하잖아요. 한 마이너스 10도 밑으로 막 내려가고 이러죠. 저 제주도나 뭐 남쪽 지방 부산이나 뭐 이런 데 빼고는 쭉쭉 내려가잖아요. 쭉쭉. 특히 서울이나 아니면 강원도, 특히 강원도 또 아침에 이렇게 트럭들이 많이 이동을 하고 있고요. 걸었습니다. 그래도 옷을 제가 새로 이제 잠바를 또 하나 구입을 한 거죠. 약간 트랙수트 느낌의 이 잠바. 따숩네요. 네, 좋아요. 겨울용으로 적합한 잠바 잘 샀고요. 네, 이걸 종종 입고 이렇게
이 거리를 계속 걷도록 하겠습니다. 참 좀 요즘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어떤 조직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직 운영. 그러니까 뭐 기업의 CEO들은 항상 그런 생각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실제로 어떤 기업의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미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거를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해야 될 텐데, 미션 자체도 중요하긴 하지만, 미션 자체가 중요하죠. 그 조직 자체의 목적이니까요.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생겨난 조직이다. 그거기 때문에 미션 중요하죠. 뭐 비전 중요하죠. 그 미션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어떤 통찰력을 가지고 임할 것인지 뭐 이런 것도 이제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그건 기업의 뭐 첫 번째 뭐 중요한 속성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조직 관리. 여기서 조직 관리는 좀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소프트웨어적인 부분까지 포함한 개념으로 이제 생각할 때 참 아쉬운 게 많죠. 제가 지금까지 좀 경험해본 조직들은 참 뭐라고 할까요? 계속 이해심을 요구하는 그런 조직들, 조직 구성원들에 대해서 계속 뭔가를 이해해 달라고 하는 그런 조직들이 많았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그거거든요. 어떤 일을 나누어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서에 따라서 그 부서 자체에서 부서 내에서 해야 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부서 안에서는 또 그 부서원들을 업무를 배분을 하죠. 예. 그래서 뭐 업무 분장을 통해서 일을 하게 되는데, 일단은 문제가 뭐냐면 업무 분장 자체가 사실은 공정하지가 않죠. 공평하지가 않아요. 항상 그런 생각들이 들 겁니다. 좀 어떤 조직들이든지 간에, 어떤 조직이든지 간에 그런 생각이 들 텐데, 항상 그런 문제에 부딪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뭐 선거할 때 선거구 획정을 하잖아요. 선거구 획정. 그러니까 어떤 선거구에 그 인구가 몇 명이고 또 다른 선거구는 인구가 몇 명이고, 선거구마다 인구가 같을 수가 없잖아요. 인구가 같을 수가 없어요. 아주 기계적으로 그걸 나눌 수는 없는데, 그냥 보통 보면은 통상적으로 도시의 인구가 더 많겠죠. 도시에 있는 선거구의 인구가 더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인구 배분을, 선거구마다의 인구 배분을 그렇다고 해서 그냥 임의로 그렇게 도시 인구가 많으니까 도시 한 선거구에 인원 더 많이 집어넣고 이렇게는 못해요. 임의로는 못해요. 조금 차이는 나겠지만 특정 비율을 이제 잡아주죠. 비율을 적어도 뭐 예를 들어서 한 50% 밑으로는 내려가면 안 되고 150% 위로는 또 가면 안 되고 뭐 이런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래야만 공정하게 이제 이루어지잖아요.
왜냐하면은 한쪽에서는 과대 대표를 하고 한쪽에서는 과소 대표를 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같은 국회의원 선거를 한다고 하더라도 좀 더 공정한 룰에 의해서 선거구의 사이즈를 비슷하게 맞춰주면서 이렇게 해야 나라 전체로 보면은 아주 공정한 선거가 치러졌다고 말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게 민주주의의 원리에 입각해서도 그게 맞는 방법이겠죠. 그러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하여튼 공정하지 않다는 거죠. 만약에 그 비율 자체가 무너지게 되면 각 개개인들이 일을 하는 어떤 업무의 현장, 어떤 조직에서는 그게 더 심할 수 있죠. 그러니까 문제는 단적으로 이거예요. 일을 잘하는 사람한테 더 많은 일이 주어진다. 일을 잘하는 사람한테 일이 던져진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뭐 본인이 예를 들어서 일을 잘해서 내가 더 일을 더 맡겠습니다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어떤 경우에 일어나느냐, 내가 일을 더 많이 하겠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건 거기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때 이제 할 수 있는 얘기죠. 정당한 보상, 어떤 의미의 보상이라도 상관없어요. 이때의 보상도 하드웨어적인 거와 소프트웨어적인 거 같이 이야기를 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보상이라고 해가지고 무슨 무조건 돈, 무슨 성과급, 뭐 급여 이런 게 아니고, 물론 뭐 승진, 더 좋은 대우, 그런 것도 포함이죠. 그것도 맞고, 하나는 또 뭐냐면은 자기가 원하는 거를 할 수 있는 어떤 권한들이 늘어나는 거. 그 다음에 자신 스스로도 자기 효능감이 점점 확대되는 거. 이런 걸 다 포함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외적이든 내적이든 그런 모든 보상, 스스로 이게 나는 보상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보상. 그러니까 보상이라는 표현으로 좀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보상 말고 다른 표현을 써도 되거든요. 어떤 만족감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성취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함으로 해서 항상 얘기하는 거, 행복하냐,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그겁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느냐, 내가 다른 사람의 2배의 일을 한다고 해도 나는 만족스러운가, 나는 즐거운가, 내 삶의 질은 괜찮은가, 이거거든요. 아니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할 때는 그냥 뭐 좋아요. 밤을 새서 하든 뭐 잠을 안 자고 하든 식음을 전폐하고 하든 밥을 안 먹고 하든, 그건 자신이 일단은 정한 일이고, 자기 자신이 즐거우면은 어떤 행복에 더 다가서는 거잖아요. 정말로 좋아서 한다면요. 그게 전제가 된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결정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외부에 주어진 압력에 의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단지 일을 잘한다는 이유로 많은 일을 맡거나, 그 다음에 성격이 좀 온순하다는 이유로, 별로 반박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더 많은 일을 맡거나, 오히려 성격이 까칠하고 이러면은 거꾸로 자기의 이제 어떤 주장이, 목소리가 커질 수 있는 경우들이 또 있거든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다음에 나이에 따라서 그걸 배분을 한다든가, 저 사람은 좀 오래됐으니까
좀 많이 했으니까 좀 쉬게도 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진짜. 아무리 말로만 4차 산업혁명 뭐 4차 산업혁명 떠들어도 맨날 뭐 사회나 조직은 변하지를 않은 게, 그러니까 뭐 인공 30 세대들 보면은 진짜 출중한 실력을 갖추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할 수 있는 노력을 최대한 하고, 그래서 어떤 조직 사회에 적응을 하는데, 거기서는 그 사람들을 이용해 먹으려고만 하고 거기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해주지를 않는 그런 분위기가 팽배해 있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좀 그런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어떤 관리자들이 말이죠. 관리자들 정말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관리자들인가 라는 측면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 회사에서 좀 경력을 쌓고 뭐 그 회사에 오래 붙어 있었다, 또는 좋아요, 자기가 맡았던 분야에서 나름대로 좀 성과를 냈다, 좋은 성과다, 이게 그 사람을 관리자로 승진시키는데 충분한 조건인가요? 충분 조건이 될 수 있나요? 경력이 많다, 그 다음에 나름의 성과를 냈다, 그게 그 관리자가 되는, 어떤 부서의 장이 되는 충분 조건이 되나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 안 되는지 아세요? 능력이 중요하거든요. 능력. 그 자리를 맡을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좀 오해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경력이 오래되고 그냥 일 좀 했네 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그냥 뭐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 특히나 공공기관 같은 데서는 더 심하겠죠, 그 경향이. 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자기 일이라고 생각 안 하는 경우들이 많을 테니까. 말하자면 주인의식 같은 거. 제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그런 주인의식을 가지고 정말 자기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거를 좀 뭐 이렇게 막 요런 저런 일을 하면서 막 면피할 생각 말고, 정말로 이 조직을 위해서, 이런 전체 회사를 위해서 이렇게 내가 일을 하는 거다, 주인의식, 오너십,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경우들을 잘 보지 못했어요. 그런 게 공공기관일수록 또 더 심하다고 봅니다. 그게 문제인데요. 첫 번째는 조직 운영에 있어서 정말로 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과연 이 사람이 관리자에 적합한가. 희한한 일들이 많거든요. 습도가 조금 높아서 안경을 이렇게 한번 닦아주고. 저는 관리자의 두 가지 안 좋은 케이스가 있다고 봅니다. 그냥 단적인 예를 하나 드는 건데요. 첫 번째, 일을 아예 안 하려는 그런 관리자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생각에서인지는 본인이 이제 판단을 해서 그런 거겠죠. 본인은 이제 그런 판단을 하는 건데, 내가 이제는
어떤 실무적인 거에서는 벗어나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일을 아예 그냥 자신하고는 일에 대한 거리를 두는 그런 경향. 지금까지 맡아오던, 그러니까 승진이 되고 나서 자신이 관리자가 되면서부터는 아, 이건 내 일이 아니다, 그냥 나는 시키기만 하면 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뭐 어차피 이거는 전부 그 담당자들한테 주어지는 일 아닌가. 그 일에 대한 어떤 좀 필요한 분석, 해결 방안, 이런 것조차 아예 생각 안 하는 관리자들이 있죠. 그냥 알아서 하세요. 매번 설명이 필요하고, 진짜로 막 필요할 때만 한 번씩 물어보고, 딴데 어디 진짜로 외부에 뭐 보고를 하거나, 실제로 막 이슈가 됐을 때 그거를 막 그때부터 이제 시작하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 조직의 미션에도 맞지 않는 사람들이죠. 일 자체에 거리를 둔다는 겁니다. 그런 걸 다 섭렵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런 케이스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반대 케이스. 막 뭐든 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든 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뭐든 다 하려고 하는 거는 역설적으로 뭐든 다 안 하려는 거하고 같아요. 선택과 집중,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실제로 일을 할 때는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 조직 자체, 부서 자체에 나름의 모순을 가지고 있잖아요. 만약에 정말로 부서 장악력이 좋아서 이 부서에 대해서는 내가 조율을 진짜 마음껏, 항상 어떤 이상향을 위해서 내가 조율을 할 수 있다 라고 했을 때는 가능할지도 몰라요. 예를 들어서 부서원들이 제일 문제시하는 건 그거잖아요. 결국 조율, 업무의 배분이 어떻게 됐나, 어떻게 공정하게 되는가, 퇴근 시간은 공정한가, 그 다음에 이런 좀 어려운 일들이 닥쳤을 때 이거에 대해서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이런 걸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조직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집단 지성의 힘을 발휘하고자 하는 그런 하나의 어떤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명백하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으면 본인이 하고 싶은 거를 다 해도 된다고 봅니다. 근데 보통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냥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 하고 싶은 이유는 뭐 평가를,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하고 싶기도 하고, 뭐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하고 싶기도 하겠죠. 그리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또 자기 만족이겠죠. 결국은 아, 난 이걸 해줬구나, 자기가 일을 했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어떤 일을 하면서, 일을 함에 있어서 실무자들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헤아리고 하면은 그 일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은 있겠지만 추진하는데 가능성이 조금씩 더 늘어날 거예요. 근데 사실 그렇게 그 단계까지 할 수 있는 관리자는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하다 보면 디테일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처음에 생각하지 못한 거 생각했다 하더라도 그 과정이 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집중하다 보면 결국은 다른 일은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다른 일이 뒤처진다는 거는 거기에 대한 어떤 실수 또 실패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런 부분을 신경을 좀 써야 되는데 보통의 관리자들은 거기까지 신경을 쓸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본인이 스스로 관리자에 적합해서 그런 일들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가능성을 높이는 사람들이 있겠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조직들은 성공하는 거고요. 그런데 보통의 경우, 그러니까 옛날식이죠. 옛날 방식. 약간 용공서열을 따지는 방식. 용공서열 또는 역용공서열. 그러니까 참 문제가 뭐냐면은 용공서열로 이렇게 막 승진도 시키고 막 인센티브도 막 지급하고 이러는 경향들이 많잖아요. 아직도 조직을 보면 아무리 막 21세기다 뭐 인공지능, 빅데이터 이런 게 중요하다 정말로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자 이런 얘기들을 맨날 하면서도 사실은 하드웨어적으로는 그냥 용공서열이 아직도 판을 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역용공서열은 뭐냐 그러면 용공서열을 좀 극복을 해보자 라고 말은 하면서 거꾸로 실제로 예를 들어서 사실은 용공서열이 아니고 그래도 기존의 어떤 직원들이 더 좋은 능력을 발휘하고 성과를 내고 있을 때 용공서열이라는 빌미로 그걸 또 파기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얼마나 자신의 주관이 개입되기 좋겠어요. 어떤 CEO라든지 또 부서장이라든지. 그러니까 거기서 정치적인 문제가 개입이 되고 미생을 보면은 거기에 참 배역들이 참 다양하게 나오잖아요. 다양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오상식 차장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새로 그 자신의 부서에 자기 팀에 다른 직원들이 막 영입되고 이럴 때 그 영입된 직원이 딴 생각을 하잖아요. 딴 생각. 그러니까 뭔가 불협화음을 내고 뭔가 다른 입김을 막 거기다 불어넣으려고 하고 막 이런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그때 그 과장이 오상식 차장이 자신이 팀장으로 있는 영업 3팀에서 그 영업 3팀으로 영입된 예전에 같이 함께 일하던 그런 동료였겠죠. 천과장이죠. 천과장이 영입이 됐어요. 그 천과장이 뭔가 분탕질을 하려는 거예요. 예, 하이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천과장이 분탕질을 하려고 할 때 한마디 날리죠. 그러니까 장그래한테
뭔가 좀 이거는 해서는 안 될 말들을 하고, 예? 뭔가 팀의 분위기를 흐려놓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하고 있는 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상한 외부의 입김을 받아가지고 자기의 목적은 진짜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이 팀 자체를 그냥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 거, 또는 뭔가 스파이 같은 그런 느낌. 그러니까 여기서 일어나는 일들을 자기를 여기다가 꽂아준 사람한테 막 보고를 해야 되고, 결국 궁극적으로는 여기를 무너뜨리는 거, 이런 게 목표인 것처럼 보여요, 드라마에서 보면. 그때 한마디 날리죠. 그날도 계속 그런 식으로 막 청과장이 하고 있을 때 뭐라고 하느냐. 어이 청과장, 회사에 왔으면 일을 해. 일하려고 온 거 아니냐고. 일하려고 온 거 아니야? 왜 회사에 와서 일을 할 생각을 안 하고 게임을 할 생각을 해? 이런 얘기하거든요. 게임, 여기서 게임은 바로 정치질이겠죠. 우리는 일하려고 왔으면 이 회사의 미션이 우리가 하는 일이라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른 동료들, 선배나 후배들하고 같이 열심히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뭔가 그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정치적으로 접근해가지고 뭔가 자신한테 유리한 게 없는지 찾아보는 거. 어떤 한 줄에, 그러니까 영향력 있는 사람의 줄에 붙어가지고 계속 거기서만 밀어주고 끌어주고 땡겨주고, 그러려고 하는 편이에요. 편의점이요? 저쪽에 있는데요. GS25. 저쪽에 아파트 앞에. 조금 한 30m 가시면 저기 간판 보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드라마가 워낙에 이제 리얼하게 그런 등장인물들을 막 그려주고 그러다 보니까 현실을 잘 반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을 반영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나오잖아요, 드라마에.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연출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오상식 차장 같은 사람들이 현실에서 별로 만나기 어렵다는 거예요. 거꾸로 현실은 천과장일걸요. 현실에서는 천과장들이 넘쳐 흐르고 있을 거예요. 그런 게 문제입니다. 아까 중간에 편의점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는 이런 또 산책가가 한 명 계시더라고요. 이 주변의 주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주변에 살면은 이렇게 좀 돌면서, 예? 이 주변에 사는 주민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특별히 산책가가 아니고 워커가 아니고요. 그냥 한 번씩 여기 다니다가 위치를 잘 모를 수도 있겠네요. 풍구 같은 경우는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니까 뭐 어디가 어디에 있고 이거를 잘 알죠. 이 아침에 또 편의점을
찾는 그런 워커를 한 명 만났고, 지금 시간 6시 56분 지나고 있습니다. 걸음수는 한 어느 정도 되나요? 걸음수는 별로 안 되네요. 한 4,500보 정도. 지금 스마트워치로 측정했을 때 4,500보, 폰으로 측정했을 때는 한 500보 더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한 5,000보 뭐 근접했을 것 같아요. 요즘에 날씨가 춥고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걸음수가 좀 안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약간 걸음 속도가 좀 느려졌나?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려는 건 그겁니다. 방금 살짝 이야기의 흐름이 좀 중단되긴 했는데, 능력이 있는 그런 조직 구성원이 팀장이 되건 과장이 되건 부장이 되건 부서장이 되어야 된다. 그거를 피터의 법칙이라고 하죠. 경제학에서 피터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떤 회사를 운영할 때, 그러니까 조직이죠. 어떤 조직에서 그 조직 구성원은 무능력한 지위까지, 그러니까 무능력한 위치에까지 오른다. 최종적으로 자신이 올라가는 그 위치는 자기가 무능력한 곳이다.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곳이다. 무슨 말이냐면,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계속 뭐 그냥 형식적인 승진을 거듭해서 부서장이 돼서 조직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조직의 구성원은 무능력한 수준까지 결국은 승진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원인은 결국은 뭐냐, 무능력한 수준까지 갔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데도 승진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실적에 의한 판단, 물론 실적 중요하죠. 실적. 그런데 그 과정을 봐야죠. 과정. 이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성과들을 이룩해냈나, 그 과정에서 어떤 노력들이 있었고, 이 사람이 사용했던 방법은 무엇인가, 이 사람의 절차는 뭔가, 프로세스는 뭔가, 이런 걸 눈여겨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뭐 결과주의, 사실 막말로 결과는 아무 의미도 없지 않나요? 이런 면에서 봤을 때 결과가 그 과정하고 연결이 돼야 의미가 있는 거지, 그냥 단순히 성과, 그 성과가 본인이 어떤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루어낸 거라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생각하기 귀찮기 때문에 그런 실적이 있는 사람들을 그냥 승진을 시키게 되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을 이렇게 승진을 시켰을 때 나한테 뭐 별로 해가 되지 않겠다, 나한테 도움이 되겠다 싶으면 또 그런 길로 간다는 거죠. 조직을 생각 안 한다는 거죠, 결국은. 그게 어떤 조직이든지 만연해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잘 나가는 조직이란 건 그런 부분이 좀 타파가 된 조직일 거예요. 그게 타파가 된다는 건 뭐냐면 실질을 살핀다는 거잖아요. 실제로 어떤 식으로 우리 회사에서 일이 이루어지는가,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공헌한 사람 누군가, 그런 걸 면밀하게 살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고려 없이 그냥 인력을 배치하고 그 배치된 인력을 그냥 다른 어떤 조직에 적합한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려는 그런 노력도 없이 그대로 그 조직을 운영하고자 한다면 그냥 산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뭐 그럼 뭐 그래도 어쩌겠냐, 뭐 그런 게 뭐 하루 이틀 일이냐. 당신도 이야기했듯이 어느 조직이나 그런 부분이 있지 않냐. 그건 받아들여야 된다. 뭐 받아들이면 돼요. 예, 받아들이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받아들이면 결국은 행복해지지가 않거든요. 삶의 질이 올라가지가 않거든요. 예, 하고 싶은 일을 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팽배해 있다면 그냥 망하는 겁니다. 조직 자체가 딱 허울로 남을 수는 있겠죠. 껍데기가 남을 수는 있겠죠. 근데 사람들이, 그걸 깨닫는 사람들은 점점 빠져나갈 거예요. 특히 2030 그 세대들은 더 그런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을 해왔다 하더라도 좀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어 보여요. 이제는 전사적으로 판단을 새롭게 해볼 그런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 오늘은 어떤 조직의 관리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했네요. 네. 자, 지금 시간이 7시 3분. 시간 많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현대사회에서는 리더십이 중요하다는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어떤 조직을 이루더라도 리더십, 그러니까 리더십이라는 게 리더만이 갖추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리더가 될 수 있죠. 또 거꾸로 생각해 보면 어떤 조직에서 조직에 발을 들여놓는 그 순간부터 리더십에 대한 생각은 해야 되거든요. 공부도 해야 되고요. 어떤 요소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까. 내가 여기서 어떤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이런 관계에 있어서 생각하지 못한 부분은 무엇일까, 이런 걸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는 좀 어려움이 있는 거죠. 날이 좀 밝아졌군요. 이제 이렇게 하늘이 약간 보랏빛 흐르스름하게. 자, 12월 2일 목요일. 자, 이제 또 주말이 머지않았습니다. 다들 힘내시고요. 자, 풍부는 내일도 어김없이 좋은 방송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이.